반갑습니다. 내 아이 영재로 키우기 채널 로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ADHD는 선천적 정신병입니까? 천재병입니까? ADHD는 치료 대상입니까? 개발 대상입니까? ADHD는 타고난 생존 전략입니까? 문제 행동입니까? ADHD는 똑똑한 아이입니까? 헛똑똑이입니까? ADHD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행동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유전인자로 남아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대 사회에는 ADHD가 필요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에 불리하냐 유리하냐로 갈등과 모순이 양립하여 충돌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렵 시대에는 한 장소에 집중하거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방랑 생활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와 사냥감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했고 주의 집중을 하기보다 주의를 분산해서 사냥감을 찾거나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DHD가 아주 유리한 특성이었습니다. 사고의 유연성도 필요했습니다. 사냥은 변수가 많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ADHD의 본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ADHD는 정신병이 아니라 천재병입니다. ADHD는 인류의 고유한 유전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질병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문제아나 비행소년, 부정어가 등으로 취급하고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 오류입니다. 놀이치료를 통한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DHD가 다른 병들과 다른 점이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ADHD는 병을 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여태껏 몰랐던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대화에 집중하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영화를 보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흐릿했던 세상이 안경을 쓴 듯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새로운 코스를 개척해 나간다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각오로 노력해야 ADHD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ADHD는 인류의 선천재능이기 때문에 병적인 행동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ADHD로 전문가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ADHD여서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ADHD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ADHD를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정신병처럼 치료할 문제아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잉 행동과 충동성은 어떤 힘을 얻기 위함이나 물건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을 통한 스릴, 서스펜스, 긴장, 만족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공격적, 폭력적 행동으로 도벽, 방화 등으로 문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괴로워하거나 후회하는 여부가 ADHD의 기준으로 무리하고 비합리적 결정과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권력과 힘을 바라고 여자는 소유욕으로 과잉 행동을 충동적으로 합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는 ADHD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잘 개발하면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ADHD는 전두엽 기능 부족으로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수렵 생활의 유전인자 때문입니다. 열매와 사냥감을 찾아서 장소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채집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잦은 이동과 주의를 분산해야만 했습니다. 수렵시대의 생존을 위한 유전인자가 ADHD입니다. 규칙과 규범 대신 대상을 자유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창의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수나 잘못의 인정과 사과를 빨리 합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풍부해서 첫째,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주변의 변화를 잘 알아챌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과감한 행동력과 실행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편견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산만한 아이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면 아이는 자라서 더욱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ADHD 위인들을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전형적인 ADHD 행동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습니다. 화가로서 평생 완성하기 전에 다른 작품을 그리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16편의 완성작만 남겼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리지 않은 것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깜빡 잊고 그리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피카소, 고흐, 살바도르 달리,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에디슨, 파브르, 조지 부시, 케네디, 올림픽 수영 8관왕 펠프스, 처칠, 히틀러, 나폴레옹 등도 모두 ADHD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내 아이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무료 상담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